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돌봄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왜 상담에서 돌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상담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돌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심리 상담 센터에서 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돌보는 차원에서 이 돌봄의 영역 안에서 정서적으로 좀 어떻게 돕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돌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당연히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먼저 이제 돌봄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먼저 상대가 잘 되어 가는지 또는 잘못되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예. 이 돌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전적 의미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돌봄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상담의 영역 안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기 안에는 그 내담자에 대한 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상대를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상대가 어떤 일에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이걸 상담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예요.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이. 여하튼 그 어떤 일을 겪고 있던지 거기에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돌보는 사람의 주관적 필요가 아니라 철저히 그런 내담자의 또 상대의 필요와 어떤 일어섬이 매우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 내담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봄을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돌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돌봄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돌본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애정과 상대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정말 그 애정과 관심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그냥 애정과 관심만 쏟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담이라고 한다면 회기 설정을 하잖아요. 8회기, 10회기, 12회기, 16회기 또는 장기 상담이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상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존재적으로 상대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내가 상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세계 속으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상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이기성이 있는 인간인데 이러한 이기성이 있는 인간이 돌봄을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자의 해석이 없이 온전히 상대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빙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빙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애정과 관심을 기초로 해서 상대와 함께 하면서 나의 자의적인 해석을 뒤로 한 채 상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공감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야 비로소 이때야 비로소 돌봄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당면한 그 일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상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와 같은 심리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하는 돌봄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담을 그 내담자는 와서 50분 진행하고 받고 가면 되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이후에 상담 초기에는 사례 개념화라는 것을 해야 되고 또 매일 또 매 회기 때마다 상담했던 내용들을 철저히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상담 일지도 써야 되고 또 추고록도 써야 되고 그런 상담 한 케이스마다 저는 뭐 정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할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그 문제가 그냥 상대의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나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돌봄 안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내담자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겪고 있는 정말 다양한 심리적 이슈를 함께 안고 가면서 그 안에서 공감을 하면서 또 그것을 내담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사의 책임이자 또 일인 것이죠. 그래서 상담사가 매 순간순간 정직함과 또 진실성,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돌봄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내담자들을 잘 돌본다면 반드시 그 내담자는 그 돌봄 안에서 정말 100%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참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저도 세종시 안에서 공무원 상담을 실질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 청년들, 뭐 직장인들, 뭐 등등등 너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돌봄이 필요한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의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그런 정서적 돌봄과 케어를 받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감받으면서 내가 가진 문제를 또 해결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뭐 선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가 되어서 이런 참 상담을 받고 정서적 돌봄 받는 일들이 좀 일반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또 상담사의 입장에서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